이번 책은 김원중이 옮긴 사마천의 사기 2권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읽어지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읽다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평범을 벗어난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네 스토리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현대인의 병폐인 무기력, 멜랑콜리, 그 우울함까지도요. 그 시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번영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몰락이 있고, 반대로 와신상담에서 수만호의 시급을 거느리기도 하고요. 마치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헷갈리는 장편 시리즈 소설책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톨스토이의 소설은 아무리 길어도 플롯이 잘 짜여 있어서 독자로서 길을 잃지 않지만, 대신 사마천은 길을 잃고 헤매이게 만들었을 뿐, 사기열전의 매력은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세상사 왕 이야기 보따리로 보였습니다. 김원중의 열전은 70번까지 있는데, 또한 지루하기 짝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68번 귀책 열전처럼요. 사마천이 쓴 것은 한나라 때 이미 없어지고 저소손이 보충한 것이지만, 사마천의 관점과 점치는 방법 및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책 열전에서 그들이 전투에 나서기 전, 그 다음에 사냥에 나서기 전, 장사하러 나서기 전, 혹은 길을 떠나기 전에 불안한 미래를 풀어보기 위해 거북 등껍질을 태워서 등이 펴지면 어떻고, 고개가 수그러지면 어떻고, 거북 발이 펴지면 어떻고, 또 발이 오므라들면 어떻고, 등등등 시시콜콜하게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지루하기만 하고 아주 너무 시시콜콜해서 그냥 넘겼던 부분마저도요,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운명의 불확실성 앞에서 바로 현대인의 불안 심리가 그대로 어우러지면서, 지금도 각종 종교의 미신의 심리 분석의 방법만 달라졌을 뿐, 불확실성 앞에서 초조했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그렇게 다스렸구나. 그것이 그들이 취했던 한 방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거북 등껍질을 태웠던 것이구나 하면서 읽을 때는 엄청 지루했던 부분이요, 오히려 생생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재화를 따라 움직인다는 만고의 진리가 화식열전에서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세상사의 스토리는 큰 재화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사람들 또한 물이 흐르듯 그렇게 움직여간다는 사마천의 통찰이 통크게 보였는데요. 화식은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말하는데, 지금도 전 세계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마천이 본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벌써 그때 중농억상,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억누르는 가치관을 부정했습니다. 모든 직업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놀라운 가치관을 펼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문제에서요. 지금의 자본주의의 가치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옴기니 김원중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욕을 안다. 예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데서 생겨나고 없는 데서는 사라진다. 그런 까닭에 군자가 부유하면 덕을 즐겨 실천하고 소인이 부유하면 자기 능력에 닿는 일을 한다. 못은 깊어야 고기가 있고 산은 깊어야 짐승이 오가며 사람은 부유해야만 인의가 따른다. 속담에 천금을 가진 부잣집 아들은 저작거리에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빈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은 모두 이익을 위해 기꺼이 모여들고 모두 이익을 위해 분명히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다. 저 천승의 왕 일만기를 가진 후 백시를 가진 대부도 오히려 가난을 걱정하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이나 서민이야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비록 짧지만 이 화시결전을 읽고 다시 한번 사람이 살려면 돈을 떠나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으니 시대를 불문하고 사는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권에서도 리뷰했지만 그 42세 때 사마천이 본격적으로 그 저수를 시작해서 그 사이 궁형을 받고 그 55세 정도에 완성했는데 14년 정도에 걸쳐서 썼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혼자서 이 방대한 인물들의 자료를 찾았을지 또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이었으니까 주가님의 한자 한자 붓으로 써내려갔을 텐데 계속 놀랍기만 합니다. 생각해봐도요. 일권의 김원중의 해제 부분을 다시 보면요. 사마천은 기원전 104년에 사기를 집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의 직업이 태사령이었는데 한나라 무죄를 받들면서 천재께 제사드리는 봉선에 참여하기도 하고 역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국가의 장서가 있는 석실금괴에서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면서 4년의 준비를 거친 끝에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쯤에 태어났는데요.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수도 장안에서 당시 경학대사인 동중서 공안국에게 고문을 배웠고 20세 때 여행을 시작해 중국 전역을 돌아다녔고 또다시 무제를 따라 순행하면서 온 나라를 주유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고적을 탐방하고 자료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가 발로 모은 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마천이 낙양에서 아버지와 만났을 때 아버지가 그의 손목을 잡고서 반드시 역사서를 집필하라고 당부한 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사마담 사후 3년이 지나 기원전 108년 사마천은 태사령이 되어 집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책 마지막 편 태사공 자서 거기에서요. 집안 내력, 학문적 배경 그리고 경력 등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사기 130편에 대한 간단한 해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마천이 자신의 내력을 써내려간 그 부분을 잠시 그대로 읽고요. 그리고 이 책 리뷰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책을 읽을 때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태사공 자서가 그 시대에는 이렇게 책의 맨 끝부분에 끝부분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조상은 주나라 왕실의 태사였다. 일찍이 아주 먼 옛날 우임금과 하임금에게서 공명을 드러낸 이래로
천문에 관한 일을 주관해 왔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중도에 쇠락하더니 나에게서 끊어지고 마는 것인가. 너는 다시 태사가 되어 우리 조상이 하던 일을 이어야 한다. 지금 천자께서 천년의 대통을 이어받아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도 내가 따라가지 못한 것은 분명 천명이로다. 천명이로다.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되어라. 태사가 되거든 내가 논하여 저술하려고 했던 바를 잊지 말아라. 무릇 효도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그 다음은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마지막은 자신을 내세우는 데 있다. 후세의 이름을 떨침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으뜸이다. 이제 한나라가 흥기하여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고 현명한 군주와 어진 임금과 충성스런 신하와 정의를 보고 죽는 선비가 나왔다. 그러나 내가 태사가 되고도 이들을 논하여 기록하지 못해 천하의 역사 문헌을 폐기하였구나. 나는 이것이 매우 두렵다. 너는 이 점을 염두에 두거라. 사마천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소자가 영민하지는 못하나 아버님께서 순서대로 정리해 두신 옛 문헌을 빠짐없이 모두 논술하겠습니다. 태사공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사마천은 태사령이 되어 사관의 기록과 황실 도서관인 석실, 금괴에 보관한 책들을 꺼내 모았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져 있는 구문을 망라하여 왕업이 일어난 처음과 끝을 살피고 흥성하고 쇠망한 것을 살펴보았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논하고 고찰했다. 대략 3대를 추정하여 기술하고 진나라와 한나라를 기록하되 위로는 헌원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12본기를 지었으니 모두 조례를 나누어 기록했다. 그러나 시대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달리하는 것도 있어서 연대가 확실치 않으므로 시표를 만들었다. 또 시대에 따라 예약의 증감, 법률과 역법의 개정, 병권, 산천, 귀신, 천인, 시세 변화에 따라 폐해지는 것을 살피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내용으로 8서를 만들었다. 28수는 북극성을 돌고 30개의 바퀴살은 한 개의 바퀴통을 향하여 끝없이 돈다. 보피라는 팔다리 같은 신하들을 이에 비유하여 충신으로서 도를 행하여 군주를 만드는 모습을 30세가로 지었다. 의를 지지하고 재능이 뛰어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천하의 공명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70열전을 지었다. 무릇 130편에 52만 6,500자이니 태사공서라고 한다. 계략적인 것을 자서로 지어 본문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일가의 말을 이루었다. 육경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정리하고 백가의 잡다한 학설을 정리했다. 정보는 명산에 깊이 간직하고 부보는 수도에 두어 후세 성인 군자들의 열람을 기다린다. 태사공 자서 제70을 지었다. 태사공은 말한다. 나는 황제로부터 역사를 서술하여 태초 한나라 무제의 연호에 이르러 마치니 130편이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